안녕하십니까. 저는 벡터코리아 컨설팅 사업부에서 기능안전,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연호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ISO 21434 준수 확인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의 심사의 이해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표준의 현재 스테터스와 플랜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 참조할 수 있는 표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이 되는 새로운 UN의 레귤레이션인 CSMS, SOM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주행 제어 주도권이 과거의 운전자 중심에서 이제는 시스템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 인증도 결국 새로운 인증 개념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차량의 기능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UN 주도로 해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슬라이드 우측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UN 레귤레이션 R155번 CSMS 그리고 UN 레귤레이션 156번 SOMS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미래의 자율주행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어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티피케이션이 요구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오늘은 일단 CSMS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UNEC R155번, 156번에 따라 각 지역마다 법규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이후에는 신규 차량이든 또는 기존 차량이든가에 상관없이 모두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형식 승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슬라이드 아래에서 보듯이 ISO 이러한 법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SO 21434가 지난 8월에 국제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임플리멘테이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ISO 파스 5112 표준이 현재 지금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원래 계획상이라고 하면 지난 5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약간 그 일정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R155번, 156번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오늘 발표는 이제 R155번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R155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협력사든 혹은 OEM이든 ISO 21434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SO 파스 5112와 같은 그 오딧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의 역량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언급한 CSMS 준수를 위한 ISO 21434 적용과 관련하여 ISO 21434 및 관련된 CSMS OD 표준과의 계략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R155번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를 입증하는 것은 본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OEM의 몫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지침으로는 VDA ACSMS Audit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참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OEM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CSMS 컴플라이언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증 활동 중의 일부로서 관련된 ISO 21434의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셋업이 되어 있고 수행이 되고 있어야 하는 이러한 오디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그 해당되는 표준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사이버 시큐리티 오디트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ISO 파스 5112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의 전기전자 시스템의 개발 부분에 있어서 OEM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플라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ISO 21434의 적용은 OEM뿐만이 아니라 서플라이에서도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에 각각에 대응되는 이런 프로세스 오디트 지침들도 단순하게 OEM이 참조해야 될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OEM 및 서플라이어 모두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참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지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에서 좀 저희가 하이라이트 되어야 될 부분으로는 IATF 16949 물론 이제 최신 버전으로 리비전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ISMS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혹은 오토모티브 스파이스와 같은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를 참조해서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것에 대응되는 심사에 대응되는 활동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ISO 21434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오디시 필요하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위한 두 가지의 가용한 지침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그 오디트 지침들과 그 관련 표준들 그리고 또한 UNEC R155번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 보듯이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지침 사이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ISO 파스 5112의 표준 같은 경우에는 How to Rate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플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식으로 릴리즈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ISO 파스 5112를 전면적으로 뭔가 참조하기는 좀 제한 사항이 존재하고요. 이것에 비해 이것과 이제 파스 5112와 비교해서 VDA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부 유럽 OEM에 의해서 양산과제에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VDA CSMS 오디트 지침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ISO 21434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어떤 병렬하게 이러한 그 오디트 프로세스를 참조를 해서 조직 프로세스를 개선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킬 것인지 혹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지침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입증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장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VDA CSMS 오디트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구성을 요약한 그런 장표입니다. 이 VDA CSMS 오디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본 슬라이드의 그 스코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영역별로 그런 영역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리퀘어먼트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CSMS의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에 대응돼서 조직 프로세스를 개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지침에 대응돼서 프로세스를 개정하고자 할 때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에 대응을 해서 프로세스를 개정하고자 할 때 가장 어떤 스타팅 포인트라고 할까요?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조직 프로세스입니다. 조직 프로세스는 뭐 어느 조직이나 프로세스 프레임워크가 정의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것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제로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측면에서는 어떤 폴리시라든지 그 폴리시를 만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링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가 어떤 융합이 돼서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의 어쨌거나 시작은 기본적인 품질 프로세스입니다. 시작점은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탑 레벨 골부터 최하위 말단에 이르는 가이드라인과 템플릿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체계가 추적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 대응한 프로세스 개정 시에 가장 어떤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CSMS 만족을 위해서 또한 이제 저희가 한번 고려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관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어떤 네 가지의 요소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펄리시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이버 보안의 펄리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 적용되어야 될 어떤 범위라든지 혹은 그 어떤 사이버 보안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R&R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정책들이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펄리시의 어떤 그 예시로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좀 예시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전반적인 각각의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한 펄리시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펄리시의 어떤 펄리시를 기반으로 해서 R&R이 정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개발 분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팀뿐만이 아니라 품질 부분 혹은 뭐 경영층 이런 것과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그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가 IT 디파트먼트, IT 부서죠. 전통적인 IT 부서들과의 협력도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시큐리티에 대한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실제로 그 어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IT에 관련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부분들 간에도 좀 협업을 당연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대응되는 프로젝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저들을 지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시큐리티 오피서들을 두어서 개발 분야 혹은 개발 이외의 그 부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매니지드 프로세스와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프로세스 개정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사이버 보안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어택 패스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지속적인 어택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플랜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보안에 해당되는 활동을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수행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동작을 했는지를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를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이버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조직이 기능 안전에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세이프티 컬처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기능 안전의 어떤 안전 세이프티 컬처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시큐리티도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컬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커미트먼트라든지 마인드셋,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임팩트 이러한 부분들도 그 사이버 보안의 문화로서 조직 내에 내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러한 내재화되어 있는 것들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에 또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뭐 예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능 안전에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하라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아실 겁니다.
기능 안전 같은 경우에는 하라가 주로 컨셉 단계에서 많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겠지만 사이버 보안은 양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모든 전체의 어떤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정의가 돼야 되고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밑에 어떤 타라라고 하는 스레트 어널리시스 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이버 어택에 대한 위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의 이런 체계들 자체가 컨셉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개발 단계, 제품 개발 단계 혹은 포스트 디벨롭먼트 단계 양산 이후의 단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타라 메서드들이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개발 활동 중에서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장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도 기능 안전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전 단계 하이어 레벨에서 정의된 어떤 사이버 보안의 요구 사항과 아키텍처를 어떤 기본 입력으로 삼아서 내가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응돼서 아키텍처를 좀 더 상세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단계의 아키텍처 엘리먼트로 이렇게 할당하는 과정을 저희가 시스템 어떤 개발의 제품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가 조금 더 상세화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VMV 측면에서도 유사합니다.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응돼서 드라이브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를 하고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설계를 보완을 해야겠죠.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 안전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기능 안전에서 바라보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서 좀 특화된 활동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능 안전에서는 세이프티 어널리시스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과 혹은 포스트 프로덕션 그 이후의 어떤 양산 단계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단계에 대응되는 CS 리퀘어먼트들도 각각의 리퀘어먼트 정의 시에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메서드를 정의를 할 때 사이버 보안에 어떤 특화된 퍼즈 테스트라든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같은 어떤 테스트 기법들 이런 부분들은 사이버 보안에서 좀 특화되는 활동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이버 보안이 개발 활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크게 건드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기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 사이버 보안에 대응돼서 VMV 어떤 실제로 개발 활동을 뭔가 개정하고자 했을 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추적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추적성과 일관성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시는 측면으로 가면 사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에는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입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이버 최상위의 사이버 시큐리티 골부터 최하위의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에 이르기까지 각 개발 단계를 진행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되어진 제품에 대한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리포팅이 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른쪽의 어떤 검증 단계에서 해당되는 취약점들이 입증이 돼서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들이 완화가 돼 있음을 증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취약점 분석과 이것에 대한 입증에 대한 활동은 전반적인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수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컨티뉴어스 사이버 시큐리티 액티비티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에는 제품의 생산에 대한 측면도 같이 살펴봅니다.
이러한 제품의 생산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의 어떤 그 시각은 제품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오리엔트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말 그대로 생산 공정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 엑스펙트, 그러니까 제품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해당되는 제품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인티그리티, 무결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입증에 대한 어떤 그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트 컨트롤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생산 계획상에서 우리가 생산해 놓은 이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제품의 무결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심사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덕션 컨트롤 플랜에 제품에 대한 그런 입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사이버 어택은요,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품에 만약에 인증서를 심어야 되는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아무리 제품 설계를 잘 한다 할지라도 제품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공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인증서가 뭔가 타치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보호되어야 될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한 채로 입력이 될 수가 있겠죠. 주입이 될 수가 있겠죠, 제품에. 따라서 프로덕션 프로세스 자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이버 보안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적어 놓았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 어떤 PC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주입하는 어떤 PC가 있다라고 하면, 그 PC도 뭔가 패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혹은 외부의 제3자로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 중에 어떤 제품의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실제로 설계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많은 현재 기업들이 ISO 27001에 대응된 ISMS 체계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ISMS 체계가 실제로 그 생산 영역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ISMS를 좀 확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서 좀 강조할 수 있는 건 IATF 16949의 최신 지침을 따르십시오. IATF 16949의 최신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사이버 어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컨선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응돼서 어떤 내부의 품질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SMS 그리고 IATF 16949를 최신화함으로써 이런 생산 부분에서 요구되는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을, 그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에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보 또는 사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의 입수 체계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되어서 저희가 입수해야 될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나열을 하고, 어느 조직에서 그 해당되는 정보를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어떤 중요도와 영향에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퍼스트 레벨에서 끝날 것인지 세컨드 레벨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응 어떤 전담 팀으로 뭔가 이관을 할 것인지, 이렇게 어떤 대응에 대한 레이어도 같이 정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러한 정보 채널을 정의를 해놨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정보들이 입수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플랜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원인이 되는 취약점을 살펴보고 아까 컨티뉴어스 사이버 시큐리티 액티비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점을 캐치를 해서 그러한 취약점들을 실제로 제품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해당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어떤 리스크 트리트먼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슨 런드의 단계에서는 이때 어떤 수행이 되어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조직의 어떤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 혹은 제품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점들을 발굴해서 다시 그것을 제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활동들에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런 구조들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프로세스 임프루먼트하고 결국은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카운터 메저와 그리고 영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카운터 메저를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실제로 제품의 그러한 원인을 뭔가 찾아내서 반영을 하기는 시간적인 텀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어떤 즉각 대응으로서 어떤 카운터 메저를 한번 발효를 하시고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 중에서는 당연히 포렌식 데이터도 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포렌식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방법이 셋업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 시에는 협력 업체 관리 측면도 당연히 점검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협력업체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부각되는 활동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만약에 에이스파이스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조직인 경우에는 만약에 자사의 에이스파이스, 오토모티브 스파이스가 기능 안전과 이미 믹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사이버 시큐리티와 대응돼서 뭔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셋업하시거나 혹은 RFP를 내시거나 업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입증 그리고 활동 이러한 것들이 좀 부가적인 속성으로서 업데이트가 되면 사실은 사이버 보안 심사에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력사의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능 안전에서 DIA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고 상호 조인트 리뷰를 갖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에서도 CIA라고 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큐리티 플랜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리뷰들이 수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재반 활동들이 수행이 되면 사이버 보안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협력 업체와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수행했던 기능 안전 대비해서 많이 좀 하이라이트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심사와 관련된 주요 지침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지침에 대응돼서 어떤 조직 내의 프로세스를 개정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하이라이트 시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렸던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고 보안성이 있는 제품을 구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표준들을 지속적으로 참조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이버 보안 어떤 OD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 조직 프로세스,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내재와 상태를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 지속적인 사이버 시큐리티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위험 관리 혹은 취약점에 대한 관리, 이러한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라고 해서 무언가가 새롭고 무언가가 덧붙여지는 이런 프로세스를 요구한다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안정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그리고 전사 프로세스를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ISO 21434 준수 확인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의 심사의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